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3일 하이 퀄러티 헤드쿼터 이종근의 HQ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영하처럼 느껴지더니 한낮에는 12도를 넘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는 또 추워집니다. 서늘해지는데 혹시나 일교차를 대비하지 않고 얇은 옷을 입고 나오셨다가 감기 들리지 않도록 자켓은 좀 얇더라도 목도리라도 하나 하고 다니시면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격정적인 하루였습니다. 늘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27일 정도 남았습니다. 27일 후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이 총선과 관련된 그런 소식들은 중후반부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일면 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오늘 일면 톱은 의료 대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집단 사직 예고한 의대 교수, 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의대 교수들도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현장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현장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 유지 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진료 유지 명령 다 아실 겁니다. 의료법 제59조 1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의 자유 있습니다. 또 일을 안 할 자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의료인들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인들이 하는 주장, 일견 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장을 떠나서 의료 현장을 떠나서 환자들을 떠나서 그 어떤 주장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상황들은 의대 교수들이 도리어 중재를 하고 또 전공의들을 설득을 하고 의대 학생들을 설득을 하고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의대 교수들마저도 전공의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다면 정부가 지금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에 과연 국민들이 의대 교수들 편을 들까요? 아니면 정부 편을 들까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의료인들에게 한번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떠한 그러면 그 정책 변화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급한 의료 수가 문제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장은 왜 일견 타당성이 없냐 하면 평상시는 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연봉,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익에 대해서 총량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요. 그저 자신들의 어떤 철밥통을 지키는 데만 이익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역대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부든 아이고 의대 정원을 이제 늘려야만 한다 하면 갑자기 파업에 돌입해서 갑작스럽게 정책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것부터 해야지 저것부터 해야지. 과연 그런 태도가 옳은 태도일까요? 평상시에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설득력 있는 주장과 행동을 해왔습니까? 의대 정원을 묶어놓음으로써 자신의 철밥통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해서 그저 그때 정권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그런 몸짓만 해왔다고 여겨집니다. 지금이라도 어찌됐든 협상, 대화와 또 협상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 전에 현장으로 돌아와야만 국민들도 정부에다 대고 이제 더 이상 의료 대란을 그냥 강대강으로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국민들도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자, 사설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승리하려면 위기의식 가져야 아시아투데이에 오는 사설인데요. 아시아투데이에 오는 사설은 비명행사 공천에 실망한 야권 민심이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가면서 4월 총선판을 흔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국 신당이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당히 약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제3지대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갑작스럽게 뜸으로써 비례대표 투표 의향층에게 지지를 물으면 조국 혁신당이 일부 지역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조사를 여기서 인용을 하면서 마포울 비례정당 지지율을 물어봤더니 조국 신당이 24%, 국민의힘이 21%, 민주당이 14%로 조국 신당이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일부 지역에 불과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일부 지역에서도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로라도 조국 신당이 1위를 보이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이 선거판을 출렁거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 착시 현상에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위에 있는 여론조사를 접했을 때 이거 봐라 일당 우리가 된다라고 자만하면 안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조국 신당의 비례투표 지지율을 보고 둘을 합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을 넘어서면 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치상으로 당에서는 일당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신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는 일치합니다. 어떤 점에서 바로 윤석열 정부를 3년 동안 흔들어 놓겠다라는 그 목표에는 일치를 하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들은 전격적으로 합당을 할 겁니다. 어떤 필요? 바로 일당이 되기 위한 필요죠. 일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장을 자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어쨌든 야당 소수한테 주겠지만 그 이외에 많은 상위위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내내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180석이 아니어도 말이죠. 일당만 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 있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아시아투데이의 사설 국민의힘 총선 승리하려면 위기의식 가져야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초대석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또 지금 그 본업이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재판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제가 이분을 꼭 모실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법과 관련돼서 법은 우리의 모든 생활 삶을 다 좌우합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사건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나의 일상생활도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사실은 규정되거나 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변호사분들을 제가 만나지만 이분처럼 즉 명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그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상쾌의 주인공 최진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 보석보다 훨씬. 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네. 정말 팍팍 잘 나가고 정말 HQ 하이 퀄리티 정말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100% 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3K에 대한 보답을 바로 또 해주시는군요.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방금 전에 부산에서 올라오셨죠? 아,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 네, 예. 제가 사실 지난 겨울 동안 제 고향인 구미 을에서 네네. 예비보 등록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번 기회에는 제가 좀 미역국을 좀 챙겨 먹고 아하. 또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많이 그리고 배우시고. 이제, 예, 예. 오늘 그 부산 쪽에 있는 사건 때문에 가서 이제 법원 앞에서 또 미팅을 하고 왔는데 네. 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지금 서울은 아침에 엄청 춥고 아, 쌀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목련꽃이 피었더라고요. 와, 부럽다. 네,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네네. 또, 그 옆에는 또 동백꽃까지도 아, 정말 예, 예. 활짝 핀 걸 보면서 예, 예. 역시 이 봄이 부산에서 먼저 왔구나. 아, 그렇죠. 예. 야, 그거 진짜, 여러 가지를 함의하는 그런 지금 네, 말씀을 그럼요. 해주신 예,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목련꽃은 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도어 스태핑 할 때 네네. 뒤에 벽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보드에. 요즘 가슴팍에도 붙였더라고요. 네네. 네. 목련꽃을 보는데 네네. 실제로 부산에서 보는 봄바람, 부산에서 네네. 보는 봄바람을 보고 오셨군요. 바로 제가 부산 얘기를 이따가 할 건데 아, 역시. 미리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너 이름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어요.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서초동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플러스 경상도 사투리도 좀 할게, 예. 하기에는 어디에요? TK요? PK요? 아, 그 할게에는 대구죠. 아, 대구죠? 그랬어, 예. 언제 왔어, 예. 예. 그리고, 예. 대구, 아까 TK도 원래 두 지역으로 나눈다고, 사실 사투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 북쪽으로 가면 예컨대 예. 안동에서 왔으면 예. 어떻게 하냐면은 예. 아재요 언제 왔니 있겨. 아, 니껴도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짐 작산 니껴 이렇게 해서 끼어라고 하는데 예. 거기보다 조금 내려오면은 네네. 의성 뭐 군이 되면 아. 언제 왔는 게 이렇게 해서 예, 그래도 대구에 오면은 언제 왔어 예가 되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 왔는 교가 교가 되고. 왔는 교. 이야, 이거 정말, 굉장히 세밀하네요. 예, 저 지역별로. 사실 제가 사실 대학교 갈 때 국문과 가서 어학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부모님들이 그거 하면은 밥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최진영 변호사님의 고향은 언제 왔는 왔어요. 예. 왔어요. 예. 대구 대구 쪽이군요. 예, 완전히 예. 그렇군요. 구미하고 대구는 거의 비슷하게 예. 있는 것이고 네네. 언제 왔어요. 예. 네네. 예, 다음에 모실 때는 좀 더 그 사투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학습을 또 배워보기로 하고요. 예. 오늘 이제 저 진짜 분노를 느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사법부 농단, 그러니까 농락이잖아요. 예.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어떤 그런 재판이 열리는데, 내 좀 늦게 갈게요 하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예.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죠. 형사재판이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 이번 것을 보면서 네네. 야, 이게 사법부 위에 이재명이 있다. 네. 내 안에 뭐 너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사법부 위에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예. 만약에 정말 네네. 지난 대선에서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은 헌법상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너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그 대통령일 때 물론 뭐 탄핵 소추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그 직무가 정지됐지만 어쨌든 네네. 그래도 대통령인데 네. 재판에 정말 거의 진짜 초기에는 정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판을 일주일에 뭐 거의 하루 걸러 하나씩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견디지 정신적으로 못하는 그런 견딜 수 상황 없어서. 속에서 예. 물론 정치적인 그런 측면도 없진 않습니다만 끝에 가서는 이제 출석하기 어려운 그런 점을 호소했는데 예. 지금 뭐 여기 구속됐습니까? 아니죠. 이재명이 구속됐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제가 형사 사건을 제법 많이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재판이 처음 시작하면은 사건 번호 부르면은 딱 변호사하고 딱 가서 앉죠. 네. 그러면은 인정 신문이라는 걸 합니다. 네. 이재명 피고인 이러면은 네 하면은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 어떻게 되나요? 하면 네. 어디다라고 본인임을 그렇죠. 확인하는. 본인을 확인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주소가 구속됐으면 그럴 필요 없지만 네. 불구속 사건 이번처럼 네네. 불구속 사건 아닙니까? 네네.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변경되면은 고지를 해달라. 네네. 그래서 만약에 무단 불참하면은 네.
구속될 수도 있음을 고지를 합니다. 아, 그럼요. 처음에 이제 피고가 이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제나 고지를 그럼요. 하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제때에 오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 있음을 고지를 하는데 네.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본인이 이재명 변호사잖아요. 예, 예. 자기 조카 뭐 살인범을 했다는 조카까지도 변호할 정도의 어떤 네네.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누구나 잘 알죠. 그렇죠. 만약에 자기 의뢰인인 형사 피고인이 네. 재판에 안 나갔다? 고지도 안 하고? 네. 와, 그거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마 일반 그 형사범이라고 하면은 상상하지도 못할 것이고, 네네. 만에 하나 정말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은 미리 변호사를 통하거나 전화라도 네. 해서 네네.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은 알고 봤더니만 무단불참. 아하. 그러니까 고지를 하고 우리가 학교 갈 때도 네네. 아 선생님 오늘 지금 갑자기 뭐 배가 탈이 나서 아, 못 가요. 네네네네네.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아. 그것 진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무단불참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재판부의 권위를 거의 뭐 발로 밟아 뭉갠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법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네. 직접 뭐 잡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결국 영장을 발부하면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가서 잡아올 뿐인 것이죠. 네. 그런데 말에 영이 안 서면은 그 자체로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국가의 기본이라는 걸 가장 알 수밖에 없는 법조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사법부를 발로 깔아 뭉개는 듯한 이런 모습. 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요. 실제로 그 오전에 그 10시 반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네, 네. 정무정정실장이나 변호사, 검사 다 왔는데 어저께는 무슨 재판이었죠? 대장동. 이게 우리가 그 하도 많아서 그런데 예, 예. 대백성입니다. 대백성. 아, 대백성을 외우면 되겠군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아, 그러니까 백현동, 성남 FC 이 세 개와 관련된 형사 33부에 있었던 재판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대장동은 기본적으로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한테 마땅히 줘야 될 이익을 이 대장동 세력이라고 네네, 쓰는 네, 나무 네. 김만배한테 뭐 수천억을 몰아주고 네네. 성남 시민들의, 도시개발공사의 예. 그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피해를 입혔다는 입힌. 것이죠. 예, 예.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네네, 것이죠. 그렇죠. 결국 정바울이라는 사람한테는 뭐 1,000억 이상 이익을 몰아주고 200억 이상 또 성남 시관계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예, 예. 것이고 특히 또 그 성남 FC 사건 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죄. 뭡니까? 현안이 있었던 네이버 네. 그리고 또 그 차병원 등 예. 두산 뭐 이런데 예, 예. 어떤 그 건축 관련된 현안이 있었는데 야 성남 FC 인수했는데 이거 돈이 모자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성남 FC에 후원을 해주고 실제로 자기들 어떤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민원을? 용도 변경이라든가 종상향하는 민원을 들어줬던 건 아닙니까? 네네. 그게 마치 옛날에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삼성이 정유라 뭐 K스포츠다 최세원의 거기에 말. 이제 돈을 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푼도 안 받았지만 제3자한테 줬기 때문에 뇌물이다. 네. 요런 논리로 해가지고 그 형사 처벌했듯이 똑같은 구조인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만약에 네. 아까 얘기했듯이 대백성, 대장동, 또 백현동, 성남FC 이 사건에 있어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 기억하기에 20년 넘는 형을 받았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와 비슷할 겁니다. 실제 그 민주당을 탈당한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그 판사도, 판사 그러니까 출신 의원도.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예. 이 유사한 무기징역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사건을 딱 봤더니만 이재명은 나를 속였다. 내가 판사 출신으로서 봤을 때 이거는 무기징역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속내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만에 하나 이게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하고 안 간 거 아닙니까? 네네. 선대위 발족식에 안 가면은 자기 얼굴이, 자기 리더십이 예, 무너진다 예. 생각했는 예,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예.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늦게 가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법원은 재판을 연기해서 오후로 한다라고 네. 했는 것인데 네. 깡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도 되냐 하면은 네. 이제 포기했나? 어. 이제 다투는 걸 포기했나? 이런 느낌도 든다고요. 아니,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어저께 지금 설명해 주셨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재판장은 아무 얘기 없었나요? 재판장님이 솔직히 부글 끓겠죠. 왜냐하면 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부장 판사님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예. 정말 다행이에요. 예. 그분은 정말 투철한 사명감이 아주 중립적이면서도 어쨌든 참 존경받는 젊은 그 부장 판사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배석 판사님들이 바뀌셨어요. 이번 인사에?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판사님이 오면은 변론 갱신 절차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재판 네. 하나하나 그 설명을 하면서 네네. 이렇게 했는 거 맞죠? 라는 걸 네네. 확인을 하는데 그 절차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오후로 넘어간 것인데 네. 사실 그 형사재판 하면은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큰 규모가 큰 사건은 제가 미뤄진 작가인데 1시간 정도는 오전에 네. 하고 다른 사건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뻥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거 안 하면 다른 사건이라고 했으면 사건이 빨라질 건데. 네네. 결국 그렇게 그걸 오후로 미루면서 오후 사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 그날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도, 다음번에는 못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네. 안 된다. 네. 안 된다. 이거는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네. 사건이고, 원칙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면서, 원래 유동규. 예. 그러니까 돈 결의를 했다는 장비에 해당하는 네네.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증인 신문을 하려고 했었던 네.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번에 그 유동규 씨를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할 테니까 당신 반드시 나와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거 정진상이하고 관련되는 거고 나하고는 관계 없는데 왜 내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판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도 나와야 돼. 네. 왜냐? 묻는 질문과 관련되는 것은 이재명 당신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다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유동규에 대한 증인 신문 사항이 이재명한테 대해서도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 있는데 증거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증인 신문에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이 물론 반대 신문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야 그때 내가 반대 신문 안 했잖아. 나 그거 유동규 증언 지금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던 것을 방지하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님이 유동규와 이재명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상당 부분 보이는 거예요. 실제 유동규 나올 때마다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공소사실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관련이 없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이 그 증인을 변론 분리한 다음에 증인으로 같이 직권으로 신문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바로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신문 대지 신문을 피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게 직권 목적 신문을 아닙니까? 피하기 위한 그런 인상이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재명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이번에 또 다시 지각을 한다거나 해서 재판을 방해한다. 재판장은 어떤 걸 취할 수 있나요? 혹은 어저께 재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비추어 봐서 어떠한 직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명의 다 하는 거죠. 구속식 영장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어떤 건으로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이 되나요? 우리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을 때 인정신문 당사자 본인 맞느냐 한 다음에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변호인 선임권 고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구속 재판일 때는 재판 지정이 됐는데 나오지 않으면은
체포 구속될 수 있음을 고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실하게 나와라는 거죠. 아, 네네. 그런데 이유 없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구인장. 예, 구인장. 그래서 바로 구인장 써가지고 데리고 잡고 재판으로 체포해서 와라. 재판에 오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그건 무서워서라도 오죠. 무조건. 그래서 실제 실무상 어떻게 하느냐. 네네. 우리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재판이 같은 날 겹칠 수가 있잖아요. 같은 네네. 시간. 네. 근데 그게 형사재판 많이 하는 사람은 형사재판도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길 변경 신청을 해요. 네. 근데 그래서 변호사는 길 변경을 해준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못 가도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은 그날 꼭 당신 가서 재판 변호사님 일정 때문에 못 와서 송구합니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출석은 반드시 시키는 게 우리 그 변호사 업계 상례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하고 다 나왔는데 다른 공동 피고인도 나왔는데 네. 요즘 말로 생까고 안 나온다? 야, 이거는 정말 두 가지. 내가 진짜 무죄라고 믿든가. 예. 아니면은 이거 뭐 나오나 안 나오나 슛꼬리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실제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에 불성실하게 할 경우에는 네네. 그것을 이유로 해서 가중 처벌을 하는 양형 사유로 아, 양형 사유가 삼을 수가 된다.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안 재판부가 솔직히 얼굴로는 포커페이스를 하고 계시지만 네. 속으로는 벼르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목적은 이건 것 같아요. 어차피 다투어봤자 나한테 유죄인 건 왜냐면 내가 죄를 진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알죠. 변호사인데 그렇죠, 예. 또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아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투어봤자 무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중요한 건 어떻게든 아슬아슬하게 구인장 안 발부하게 늦게라도 출석해갖고 변명되고 하면서 늘어지게 만들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상 지금 그 임시회 기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국회 회기가 아니면은 그냥 슈거리 시킬 수 있어요. 슈거리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예. 구인영장 네네. 받아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또 안 나오면 네.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3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그리고 26일, 29일 3월 달만 해도 한 이번 재판부에서 한 3번 정도의 재판이 더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한 2번 정도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무단불참한다. 그럴 때는 아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비록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재판에 풀고 구인장. 오기 위한 구인장을 발부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믿는 건 바로 총선 아닙니까? 아니 총선인데 야당 대표를 선대위원장을 네. 인신 구속을 해? 이거 갖고 믿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검사 독재 얘기를 해온 네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판사가 독재예요? 판사는 사법부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네네. 그 논리가 생기기가 어렵죠. 더더욱 그런 것이 자기는 뭐 검찰 독재네 뭐네 했는데 실제로 이재명이 형님으로 모시고 선거에서 그렇게 도와줘서 거기에 가서 뭐 사바사바 하기만 하면 허가가 나왔다고 하는 네네. 허가만 김인섭 씨 김인섭. 실형 5년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것 외에도 검찰이 기소했던 대장동 그리고 또 성남 FC 그리고 쌍방울 이런 사건에 있어서 관련되는 구속영장 다 나왔고 1심에서 실형 사건이 거의 대부분 무죄 거의 없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공범이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정점에 있는 핵심적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 과연 그대로 실형이 구사하게? 얼마나 나올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소송 전략 자체가 무죄를 다투는 척하지만 최대한 재판을 연기시키고 지연시키는 전략. 그건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변호사께서 생각하신 건 재판장이 굉장히 중립적인 분이고 어저께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떤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상황을 그런 의지가 보이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을 충분히 정도의 있을 정도죠. 지금 이 충분히 상황이다. 그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빨리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가 매일매일 심각합니다. 짜증나요. 네, 짜증납니다.
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송영길 얘기 재판 과정에서 지금 송영길이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막 이재명도 막 욕은 안 하지만 이재명은 저렇게 지금 버젓이 다니는데요. 조국은요 하면서 나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게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될 거예요? 불의의 평등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정의의 평등이어야지 네. 불의가 평등해지면 되겠습니까? 송영길이 구속된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두 사람이 풀려서 저렇게 그렇죠. 버젓이 있는 게 이재명하고 조국이 구속되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국 사실 지난번 2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불의의 평등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약간 명언인가요? 명언이요. 저는 이게 진짜 명쾌하다. 불의의 평등 명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1심에 2년 실형을 받고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네. 도주의 의뢰가 크지 않다거나 네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1심 선고하면서 불구속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케이스는 재산 범죄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기죄나 배임 횡령으로 예컨대 10억을 해먹었다. 네네. 그런데 잘 보니까 합의는 안 되는데 합의하려고 노력하는데 피해자 측이 피해 금액이 조금 합의하려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해서 하는데 잘 보면은 요거 실형 선고하지만 구속영장을 구속만 안 하면은 그래도 외부에서 그래도 합의할 것 같아. 그럴 때에 한마디로 사정 변경이 있을 만한 사안에서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하되 불구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게 무슨 재산 범죄도 아니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는 4년하고 바로 법정 구속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국은 풀어준다? 저는 제 정의관념에서는 좀 이상해요. 물론 부인이 깜빵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부를 함께 같은 혐의로 그런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1심이고 2심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성경심 풀어져 있었어요. 풀어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2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조국을 법정 구속하는 게 맞다고 봐요. 상례로. 그게 일반적인 정의의 법상식. 그렇죠. 법의 상식이죠. 그랬다고 하면은 지금 조국 신당이니 조국 혁신당이니 조국 혁신당이니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이라고 해놓고는 지는 비례대표 앞을 받을 게 뻔하고 또 영입 1호라고 하는 그 의원도 황운하도 1심에서 실형 3년 받았고 구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짜 배치만 달면은 방탄막에 받고 정말 그 외에도 각종 사실 지금 조국은 검찰 독재가 어떻고 댕댕이 소리 하는데 잘 보세요. 황운하 검찰, 경찰, 그리고 또 차규근, 그러니까 검찰국장, 검찰은 아니고 또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박은정이 거기도 검사, 그게 검사당이야. 그렇죠. 조국 혁신당이 검사당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폐임 공천이니 하는데 이재명 공천이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이핵관 공천이란 말이에요. 이핵관 검찰 공천.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검찰 갈 때마다 옆에 달달 붙어가지고 갔던 박균택 검사장 출신. 광주 고검장. 광주 고검장에서 지금 광산 가벤가 어린가에 지금 공천 받았죠. 그리고 양부남 부산 고검장 출신. 법률위원장. 법률지원단장 하는 사람. 이번에 광주에서 서울입니까? 공천 받았지. 그 외에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의 변호인. 그리고 또 김용의 변호인 둘 다 지난 정권에 잘 나갔던 서울중앙지검 검찰 출신이고 특히 한 명은 특수부 검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몽땅 지금 사실상 공천을 줬거나 경선에 해서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핵관 검찰 공천이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성윤도 있잖아요, 참. 이성윤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들 중에 물어라! 그러면 팍팍 물어주는 자신의 어떤 정적이라든지 보복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팍팍 물어주는 그런 검찰들을 옛날에 사냥개라고 그랬잖아요. 사냥개들은 그렇게 이뻐하고 하면서 검찰 독재라고 상대방을 욕을 하는 건 정말 이율배반적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난 정권에서
공소권을 남용하고 어떤 그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하면 법원이 이렇게 다 유죄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유죄 판단을 했다는 것은 그 어떤 그 수사와 네. 재판 결과에 기본적인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뭐 또 해서 뭐 조국 무슨 혁신 개뿔을 조국당이 네. 무슨 뭐 검사 독재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조국당이 검찰당이에요. 그렇죠. 예. 더 이상 뭐 폐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좀 그만하이소. 그러니까 혁신이 껍데기를 벗기는 거잖아요. 예. 조국 혁신당이 이런 거잖아요. 조국의 껍데기를 진짜 위선적인 껍데기를 그렇죠. 벗겨야 예. 된다. 그렇죠. 이런 뜻으로 맞습니다. 해석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산의 꽃 소식 좀 전해주세요. 진짜 꽃이 만발합니까? 그러니까 훨씬 만발합니다. 진짜 부산에 또는 영남에 그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기운, 봄바람이 좀 많습니까? 제가 갔더니만 네. 그 김해공항에 내려서 쭉 들어가고 시내를 지나가는데 그 선거 포스터가 많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예전보다는 그 빨간색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국민의힘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네. 실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말 치고받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2번 이기고 또 전대수 현 의원이 2번 이겼던 그 부산 북갑입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병수 의원이 어떻게 보면 자객공천처럼 이렇게 네. 그 자리를 옮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차이 나지만 네. 그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은 네.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남서풍? 네. 아, 그렇죠. 부산에서부터 부는 이렇게 이 수도권, 그러니까 중원을 지나서 수도권으로 분명히 그 열풍이 불어올 것 그렇죠. 같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경남에서 대구 경북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주풍령을 넘은 다음에 그렇죠. 아. 이 주풍령을 넘은 다음에 네네. 예, 이제 그 중원을 또 휩쓸고 그 바람이 수도권까지. 수도권까지 오기를 뭐 저는 오늘 가서 정말 미리 느끼고 4월 10일에 흐드러지게 필 목련꽃을 예. 미리 좀 보고 왔습니다. 예, 그 봄 소식 전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사실은 변호사님이라고 소개했지만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네. 지금 최근에 자신의 이름으로 사실 이 TV 이름은 다르지만 직접 진행하시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멸치와 콩. 멸치와 콩이요. 멸치와 콩. 왜 멸치와 콩입니까? 합쳐서 멸콩 TV인데 그렇죠. 왜 멸치와 콩이죠? 사실 그 우리 신세계에 네. 정영진 회장이 예. 본인이 이제 멸치와 콩을 놔두고 멸콩 했던 거기에서 네.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격음하지만 그걸 이렇게 부드럽게 읽으면 멸공이죠. 멸공. 근데 그거를 좀 코믹하게 예. 좀 자유우파의 어떤 예. 정신을 예. 좀 더 강화한 것을 하기고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멸콩 TV의 예. 최진영의 뉴스 혼을 예.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혼이 어떤 뜻이죠? 혼이 담긴 뉴스. 정말 자유우파의 가치. 네. 그 혼을 정말 담아서 우리 대한민국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그 혼을 담아서 우리 혼이란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기, 네. 정말 그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네. 그런 부분을 담아서 네.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 또 민주화 넘어서 이제 복지 그 선진화까지 네. 담아낼 수 있는 그 혼을 네. 뉴스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몇 시에 하시죠, 매일? 매일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 네. 오후 1시에 네.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트TV의 30만 시청자 여러분, 멸콩TV도 꼭 한번 들어가 주시고, 내용이 좋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꽝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진영 변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주 총선 끝날 때까지 총선 미리 보기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총선 미리 보기는 이 최진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산의 봄바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총선 미리 보기 부산 편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민주당 성지 함락, 낙동강은 알고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뜻이냐?
부산, 즉 낙동강 벨트는 바로 민주당의 성지입니다. 바로 양산, 그 다음에 김해, 사상갑 이런 지역들이 다 낙동강 벨트인데요. 전부 다 민주당의 하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 노무현이라고 이름 짓게 만든 그런 그 지역구 사상, 매번 내려가서 떨어지더라도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곳입니다. 양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끝나고 내려가서 평산 책방을 열고 자신이 상황 노릇을 하려다가 이재명한테 뒤통수를 맞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의 양산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 봉하마을 아시죠? 노무현 이 성지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뭐만 있다 그러면 봉하마을부터 내려가는 바로 그 성지입니다. 그 성지가 바로 낙동강 벨트입니다. PK, 그러니까 그 경남까지 합치면 이 낙동강 벨트의 9개 지역구인데요. 5대 4로 바로 민주당이 5고 국민의힘이 4입니다. 그런데 이 5석이요. 민주당에게는 호남의 28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 만약에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 5석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 역사적인 그런 전통 하나가 무너지는 거죠. 저 노무현의 당도 아니고 문재인의 당도 아니고 바로 이재명이 고립시켰다. 부산 경남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제대로 부산 경남과 관련된 선거 전략도 없어서 그 역사적인 곳을 다 내줘버렸다 하는 서사가 쌓입니다. 이재명이 다른 곳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5석을 잃어버리면 이재명에게는 끊임없이 친문들이 분노를 하고 친노들이 분노를 하고 이 민주당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산 이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부산과 관련돼서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9개 지역에 여론조사를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함께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천 어떻게 어느 쪽이 더 잘했습니까? 했더니 국민의힘이 51.8%, 민주당이 30.5%입니다. 참고로 부산 전체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3석, 미래통합당이 15석, 4년 전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 낙동강 벨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록 3석밖에 못 얻었지만 낙동강 벨트는 5석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천 잘했다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비례를 한번 보죠. 비례정당 지지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 미래가 44%,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이 15.9% 원사이드 합니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착취 현상을 여기까지만 보고 와 원사이드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조국 혁신당이 20%나 됩니다. 합치면 35.9%죠. 그러니까 격차가 갑자기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이 놀랍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을 대체하면서 합쳐서 만만치 않은 어떤 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산 유권자의 한번 속내를 들여다본 겁니다. 현안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공공기관 이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부산 유권자들은 공공기관과 관련돼서 지금 노력하는 정당한테 표를 주고 그것을 노력하지 않고 반대하는 정당한테 회초리를 들겠다. 표를 안 줘서 회초를 들겠다. 이 얘기거든요. 공공기관이
뭘까요? 부산 유권자들이 원하는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은 법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법을 올렸느냐?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만 산업은행이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은행 본사는 서울에 둔다. 이런 지금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재명이 2번이나 지금 부산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갔는데 부산 민주당 관계자들 전재수나 또 최인호 같은 의원들도 제발 내려와서 원론적인 수준으로도 대답을 해줘라. 아이고 산업은행은 부산에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정상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이 정도의 워딩이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싹 얼굴을 확 바꿉니다.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확 자기 다음 일정을 위해서 피해버린 거예요. 부산 사람들, 부산 유권자들 정말 화가 났습니다. 뚜껑이 열렸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었죠.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게 뭐겠습니까? 바로 가덕도에 내려와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올라가려고 막 하는데 피습을 당한 겁니다. 피습을 당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부산대병원이 권역별 외상센터에서 1위를 차지했던 곳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위급한 그런 외과 환자가 있으면 헬기를 타고 다 부산대병원으로 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이란 사람이 자기는 공약을 이렇게 했어요. 12월 달 2022년 12월 달에 이렇게 2021년 12월 달에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아이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방 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그런 법을 개정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의료원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어떤 지방민들이 다 그 의료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거짓말이었어요. 왜? 부산대병원에서 하지 않고 서울대병원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모든 지방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대에 있는 5대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죠? 지방의 의료는 점점 싹이 트질 않을 테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면 서울에서 예약 잡기도 힘듭니다. 암 환자분들도요. 2개월 후에 오세요. 이렇게 돼요. 5대 병원에만 집중적으로 몰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부산대병원을 본인 스스로 야당 대표가 그렇게 회피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딴 사람들도 무조건 서울대에 있는 병원에 갈 겁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 겁니다. 그렇게 언행 불일치, 말 틀리고 행동 틀리고 공약 틀리고 성남의료원 얘기만 하나 더 해볼까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성남의료원에 그러면 자기와 자기 부인은 성남시장 시절에 갔습니까? 바로 경기도 지사 시절에 부인이 낙상을 합니다. 낙상을 해갖고 뭐 부부싸움을 했나 안 했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돌았지만 어쨌든 낙상사고로 해서 응급 119를 타고 성남의료원 가야죠. 그러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가 성남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얘기하려면 자기 부인이 다쳤을 때 성남의료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까워요. 거기서 경기도 자기 사저에서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대병원 갔어요. 그러니까 부산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과연 부산 경남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전재수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그 부산에 있는 그 3명의 그 의원들이 부산대병원에서 헬기 타기 직전에 말렸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그냥 치료 받으시면 부산 경남의 민심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의료와 관련돼서는 완전히 주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준호를 시켜서 부랴부랴 서울대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한번 보죠. 9개 지역만 했습니다. 원래는 18개인데 9개 지역만 했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정기 여론조사는 전국을 단위로 1000명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0명을 해갖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이고 부산은 어떻고요, 대전은 어떻고요. 이건 사실 아주 적절한 그런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왜? 그 안에서
부산 해봤자 1000명 중에 100명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00명의 의견을 갖고 부산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는 9개 지역구를 각 그 지역구마다 500명씩 모집단을 형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이 속에서 각각 보면 거의 대부분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초접전인 지역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유리한 그런 지형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장을 볼까요? 국민의힘의 정동만이 민주당의 최태경을 리턴 매치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최태경이 41.1%,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46.9%로 앞서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정을 가볼까요? 부산시 의회 의장 맞대결인데 백종헌이 국민의힘 백종헌이 50.8, 민주당의 박인영이 35.1입니다. 부산 진을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이현승 삼선 의원 갈록의 국민의힘의 이현승이 민주당의 이현의 14%포인트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9개 지역 중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장해찬입니다. 수영에 갔죠. 청년 정치인 장해찬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뭐 그냥 오차 범위 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장해찬이 어마어마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54.2%대 유동철이 30.9%로 상당히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지역도 있지만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지금 해운대 을 국민의힘의 현역 김미애가 재대결에서 12%포인트 앞서고 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해운대 갑을 찾고 있었어요. 바로 주진우 바로 법률비서관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전 법률비서관 주진우가 찐윤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는데 지지율을 보니까 지금 51.3대 41.9%로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그런 격차 9.4%포인트로 앞서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다른 지역, 그러니까 경남의 뭐 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김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부산 일보와 그 다음에 부산 MBC가 합동으로 한 9개 지역의 선거구에서 나타난 부산 시민들의 민심은 이 산업은행법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아니하고 4년 전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흐름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지난 대선 이전에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이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나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민주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지금 그 이전 4년 전과 그 다음에 최소 7년 전과는 다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게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지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최진영 변호사가 지금 전해주셨듯이, 부산에 직접 가서 오늘 올라와서 전해주셨듯이 부산에서는 벌써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더라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많은 어떤 지금 뉴스들이 있지만 엄선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1대1 매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체스판에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체스를 실제로 두려면 체스판의 말들은 이제 딱 꺼내놓습니다. 케이스에서 꺼내놓으면 체스들의 말들이 막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있고 서 있는 것도 있고, 이걸 정돈해서 딱 제자리에 놓고 이제 한 수 한 수 두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 말들이 이렇게 케이스에서 막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부산 말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특히나 뭐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왜 지금 뒤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 지역에 원래 토착화해서 1년 이상 거기서 이 털을 닦지 아니한 전략공천, 단수공천, 우선공천을 한 후보들의 경우 인지도,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스며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예상외로 이 후보가 왜 지금 밀리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말이 막 꺼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당 지지도와 또 다른 것이죠. 정당 지지도를 그대로 등에 업을 수 있는 후보가 있는 반면 정당 지지도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차라리 정당 지지도를 견인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 정당 지지도보다 못한 후보도 당연히 있습니다. 인물에 따라서 지역민의 지금 그 취향에, 아까 이 선호하는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거꾸로 사실 분리하는 어떤 지역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정당 지지도도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을 겁니다. 상당히 국민의힘이 지금 한 2개월, 1개월 정도 우상향 추세선이 너무 급격했어요. 산선이 그래서 다지는 기간, 그러니까 주가를 봤을 때 조정기라고 하지요. 급상승하다가 일단 20매물도 출회되고 하면서 조정을 받듯이 지금은 좀 일견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의 조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부터 진검승부에 돌입을 합니다. 그야말로 바람을 누가 더 일으키느냐, 누가 더 세를 형성하느냐, 인물 바람, 그다음에 구도가 확실히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 지지율이나 혹은 인물들의 어떤 지지율을 어느 기간을 보시냐면 보통은 가장 뒤늦은 결정자들, 그러니까 부동층 중에서도 끝까지 한번 봐야 돼. 나는 어디도 지금 포함 안 될 거야 하는 층이 여론조사 기간마다 다르죠. 한 20% 내외거든요. 20% 내외가 이제 드디어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투표일 14일 전이라고 보통 정치학에서는 얘기합니다. 14일 정도까지는 다 결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봤을 때 D-14, 즉 2주 전 정도의 여론조사가 고착화되는, 그 다음부터 깜깜이로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아니한 그런 기간까지 넘어가는데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28일 정도 남았는데요. 14일 정도만 지나면 앞으로의 14일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들이 얼만큼 14일 동안 접근을 하고 지상전을 펼치면서 몇 사람을 더 만나느냐가 지금 선거를 결정지을 겁니다. 이 14일을 정말 치열하게 현장을 누비면 그때 이제 14일 전이 됩니다. 14일이 지나가면 그 14일 때쯤에 이 여론조사를 그때부터 보시면 이게 지금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후보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14일, 28일을 보내셔야 되고, 또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가느냐를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종근의 HQ, 남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건데요. 바로 알로코리아 초경량 무선 마사지 건입니다. 보통 이 마사지 기구들은 굉장히 부피가 커요. 그래서 어디 두면 사실 굉장히 그 부피가 있어서 걸립니다. 걸기적거린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마사지 기는 굉장히 작잖아요. 초소형이고, 그리고 무선입니다. 여행 가실 때도 갖고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누르면 3단계. 강도가 3가지로 세지고요. 그 다음에 각각 부위별로 다르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4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만 갈아 끼우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좋은 건 한 번 더라고 앙콜 그런 소개인데요. 지금 45% 할인이라고 합니다. 3월 18일까지고요. 42,900원에 무료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무게가
가볍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잡이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두껍고 무거운데 이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런 마사지기니까 부위별로 잘 사용하시고 18일이라는 날짜를 지켜주시면 좋은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많은 어떤 그 좋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아트몰도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종근의 HQ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헤드쿼터 이제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교차가 심하니까 내일 나오실 때 가디건 같은 거 하나 가방에 넣어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목도리라도 하나 하시면 상당히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장같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건강을 꼭 28일 동안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종근의 HQ 3월 13일 시간 마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민간인 피난 중인 한강 다리를 폭파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체적으로 허구적인 내용이 많다. 그래서 0%의 성장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을 빨리 막아야 된다. 급등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급락을 한 거죠. 북한의 북한 전 지역을 삐라로 도배를 해야 돼. 그 일을 못하면서 밥은 왜 드시고 있나?